안녕하십니까, 연늘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접어들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경선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기도 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그러니까 9일날 오늘이죠. 오늘 경기도, 그다음 내일은 서울, 이렇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직행을 하게 되고, 만일 없으면 다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4명이 결정이 됐죠.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그 다음 달 11일까지 토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간단하게 보고, 그럼 그 경선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랄까, 전망,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전부 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하고 동의 안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반 득표가 없으면 이제 새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50% 이상, 54%를 지금 득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34.33%,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0% 가까이 나고, 오늘 이제 3차 슈퍼 위크를 해가지고 9일, 10일 수도권하고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건데, 사실은 뭐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압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한 60% 이상 이기지 않겠느냐. 오늘 좀 있으면 결과 발표합니다만은 사실상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런 화천대유, 뭐 여러 등등 이런 부동산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채 그냥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안고 가면서 후보가 된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큰 비극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집권을 하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기고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기대보다 득표율이 적었는데, 그 와중에 터져 나온 이 화천대유, 성남, 대장동 부동산 특혜, 비리, 뭐 이 사건들이 지금 막 터지면서 뭐 일파만파로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똘똘무신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고, 거기에 또 검찰, 언론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 수천억에 달하는 그 이익금의 어떤 배분, 자금 흐름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그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 이재명 지사 측근이라는 유동규 씨가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대응해서 끝까지 내년 3, 4월에 있을 대선까지 끌고 가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건 우려를 참 많이 들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론에서도 지금 일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이낙연 캠프 쪽입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과연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경선 3일을 앞두고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이가 배임 혐의로 구속 대비해야 된다, 그런 폭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제 설훈, 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죠. 설훈 민주당 의원이 뭐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설훈 의원은 원래 이분은 직설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의 말을 또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들어보고 했는데 뭐 설득력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우려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 성남시에 해를 끼쳤다, 그래서 구속이 된 거죠. 그런 게 배임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사실은 이 이재명 시장이
다 설계를 하고 자기가 지시를 하고 유동규는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두목이 그러면 배임 행위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시를 행동을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그 부하로서 활동을 했고 그분이 배임 행위다. 그러면 그 상사는 배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뇌물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배임은 전체적인 어떤 그 조직에 대한 피해고 더더구나 성남시의 이 배임은 성남 시민에 대한 피해고 그 입주민에 대한 피해고 모든 그 분양자들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임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서른 의원은 이제 후보가 구속되는 사항을 가상할 수 있다. 최소한 도 기소는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를 하자는 거, 경선을. 조금 연기하자, 끝날 때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후보로, 그럼 계속 후보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기소가 된다든지, 만일,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구속이 된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후보가 결정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상대당이 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이재명을 못 찍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내도 엄청나게 많다. 원래 이재명 씨는 반문 아닙니까? 친문은 아니잖아요. 해경궁 김씨 사건도 있었지만은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지금 대선 때 말썽이 되고 됐던 그런 바가 있었죠. 그게 법적으로 했는데 권순일 씨가 나서가지고 그걸 무죄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면 우리로서는 너무 행복하다, 해피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표정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숨기고 있다 그럴까요? 희낙낙거리지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상당한 속도로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무더기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 사건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검찰이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이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판을 엎으려는 겁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도 그러했다시피 그 외에도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의원이죠. 연루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친이 친박 쪽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호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특검을 하자 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검찰 수사의 부분이 이 정치 공세로 가기 때문에 만일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소가 된다든지 구속이 돼버리면 만일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불구속 기소되고 별 혐의가 없다고 이러면 계속 정치 공세고 끝까지 아마 특검을 가지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을 안 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선거를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문이라든지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들만의 의견으로 이 선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민주당은 멘붕에 들어갈 수가 있다. 폭망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후보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또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서가 참 월화스럽다. 저는 정치를 하지 않는데 상식선에서 보면 뭔가 이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매스컴에 타면 그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그 후보는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나면 이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의도로 갈수록 커지고 대장동 이 여파는 갈수록 커지고 화천 대유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 계속 불거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측근이 구속도 하는 그런 계속 커지는 사안에서도 그 당사자 후보는 계속 경선을 하고 있고 경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야, 저도 기자 생활을 40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이런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사안이 생기면 당사자가 뭐 해명을 하고 하는 동안에 뒤로 빠져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가고 1등을 한다는 자체가 흠을 가지고도 저는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다. 저는 뭐 이낙연 후보를 뭐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느 누구도 뭐 제가 편들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상식 이외의 경선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민주당 당원들의 판단이 정말 상식 밖이다. 오늘 그랬대요. 최민희 전 의원이 이재명 씨는 전태일 열사와 같은 사람이다. 전태일 열사의 맥을 잇고 있다. 이랬는데 물론 뭐 현장에서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랍니까 벽돌공 공돌이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정말 시각이 나는 엄청나게 왜곡됐다. 전태일 열사하고 이재명 씨하고 같은 선상에 두단 그 국회의원 최민희라는 의원도 참 정신 나갔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으로 계속 경선을 가서 이재명 씨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낙연 씨가 선대본부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며 원팀이 되겠느냐. 저는 원팀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 동안. 되더라도 원팀이 되더라도 그 수사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지나간 건 다 빼고 뭐 형수한테 상용했다. 김부선 씨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무슨 자기 뭐 변호사 비용을 뭐 대납을 하게 했다. 뭐 이런 걸 다 막 제하고라도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2030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지금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만치 않게 끊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떨어져도 의혹은 계속되고 불리하게 떨어지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빼박이다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딜레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진작 후보를 좀 바꾸고 경선을 새로운 판도로 짜야 되는데 이미 오늘 끝나버리면 이미 뭐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고 나면 과연 원팀이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 그 이재명 씨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권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의혹이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과연 낙마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느냐? 저는 자신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여권의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한다.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뭐 그냥 뭐 의기적 그냥 뭉개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건 뭐 말이 아니다는 판이 많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연 후보가 됐을 경우에 계속되는 그 의혹과 어떤 그 비리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어떻게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XX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